메타의 그룹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줌 웨비나 강의를 맡은 이우성입니다. 오늘도 메타F 기초사업 설명회와 회사 공지를 통해서 메타F가 주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날씨가 좀 또 추워진다고 그러죠. 오후 들어서는 눈도 많이 온다고 그러고요. 강원도는 특별히 좀 추운 지역인데, 저도 그래서 오늘 아주 추위에 대비해서 목폴라도 입고 단단히 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을 누구든지 많이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흡. 사람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날 때도 호흡으로, 죽을 때도 호흡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호흡을 깊게, 길게 이렇게 하시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또, 가끔 여러분들이 좀 바쁜 생활이시지만은 강원도라든지 이런데 또 산에 오셔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시고 한번 또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이렇게 일상생활에 임하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리 에타 메타F 그룹은 자, 이렇게 멋진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타F 그룹의 첫 자인 M자가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반드시 이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대로 됩니다. 자, 오늘 먼저 줌 웨비나 강의 목적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회사 정책을 약속된 시간을 통해서 전체 회원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사 정책이 발표가 되고 전달이 되면은 바로 이해를 하고 또 분석이 돼야 내가 사업 전략에 반영할 수 있고 사업 방향이 바로 설정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지사항은 12월부터는 하루에 한 번으로 이 줌 웨비나 강의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시간은 이제 없습니다. 오전 10시에만 진행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업 설명은 신규 회원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장소를 초월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본사 정책과 공지사항을 알리는 데는 꼭 줌 웨비나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또 있지요. 먼저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먼저 공지가 됩니다. 최대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태극기가 있는 방입니다. 또 지역센터 사무실이나 지사 사무실 또는 직급자를 통해서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텔레그램 방에 광주에서 올라오는 글을 보고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줌 웨비나 강의의 장점이 그러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장점은요, 일시에 많은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자, 지금 회장님은 필리핀에 가 계시지만은 필리핀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전 세계 어디가 있든지 인터넷 사정만 괜찮다면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받을 수 있잖아요. 웨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도 회사의 정책과 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사업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은요. 지금 메타F 회사에서는 이 줌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매월 막대한 재정과 시간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우리 회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드릴 공지는요. 안녕하세요. 메타페스트입니다.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이번 에어드랍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이 문제가 회장님하고 미팅할 때도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에어드랍이 언제 실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 총 5일간입니다. 대상은 총 참여 회원 아이디를 보니까 4,300개의 아이디입니다. 자, 이 아이디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방식은 대상 회원 모두에게 일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많기 때문에 그 진행하는 데 시간이 한 5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많은 회원님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메타페스트는 더욱 풍성한 혜택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안녕하세요. 메타페스트입니다. 다가오는 대규모 업데이트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아이템 할인 정책을 시행합니다. 자, 아이템 할인 정책입니다. 정책이 발표가 되면은 정책이 나오면은 바로 그것을 잘 분석하고 이해해서 내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고 내 사업에 전략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아이템 할인 정책은 기간은 2025년 12월 9일부터입니다.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죠. 기간이 짧아요. 12월 15일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자, 내용은 기존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특별 할인 진행이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아이템을 구매해서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이템 가격 조정 안내. 가격 조정은요, 이전에 구매하신 우리 회원님들 있잖아요. 자, 그 구매하신 기존 아이템은 능력치가 1, 한 단위가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요. 1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가격 조정 이후에는, 자, 할인 정책 이후에는 신규 아이템에는 능력치가 0.1이 더해집니다. 기존에 아이템을 구매하신 분들은 1이 더해져요. 그런데 이번에 할인 정책에 거기에 참여하셔서 구매하신 분들은 능력치가 0.1이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할인 기간 동안 기존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기소와 기소 아이템이 이제는 기소가 탑승되지 않고 아이템이 장착되지 않으면은 이제는 출전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뭐 필수적인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거냐는 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서 또 상위 직급자분들하고 상의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MCC 크립토 카드 글로벌 가격 변경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는 이 카드를 20만 원에 이렇게 해서 다 구매를 했죠. 그런데 가격 변동이 됐습니다. 왜 가격 변동이 되느냐? 이제 글로벌 전 세계 표준 가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가격을 또 대표 직급자분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이게 아마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메타 MCC입니다. 메타 MCC에서 판매 중인 크립토 비자 카드의 글로벌 가격 변동에 따라 판매 가격이 아래와 같이 조정됨을 공지합니다. 변경 시행 일자는요, 2025년 12월 12일부터입니다. 그럼 오늘이 12월 13일이지 않습니까? 자,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확정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변경 가격은 얼마냐? $1, $80입니다. 이거는 글로벌 표준 가격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제 메타 MCC 크립토 카드를 구매하기 원한다. 그러면은 80불입니다. 자, 글로벌 시장 환경에 맞춰 책정된 가격으로 더 많은 분이 크립토 카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 이 카드를 지금 MCC JDB 은행에서 회장님에게 연락이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카드를 구매한 숫자는 많은데 등록한 숫자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느냐? 어떤 전산상의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좀 뭐 도와줄 게 있느냐? 뭐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카드를 구매를 했는데 구매한 카드를 계정 등록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단계가 JDB 은행의 승인입니다.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등록을 해서 사용해 보니까는 참 재미있어요. 등록을 하지 않고 카드를 가지고 있는 때와 카드 등록을 해서 카드를 사용할 때에 그 기분이 다릅니다. 또 이 MCC 카드를요, 크립토 카드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은행에 가기 전에 집에서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신한은행에 이게 현금 그 지급 카드에 적용이 되는가 전화를 했더니요,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받는데 그 고객센터에 다시 또 전화를 넘겨줘요. 어디냐? 현금 지급기 담당 직원을 바꿔주는데 크립토 카드를 이야기를 하니까요, 몰라요, 이 직원이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요. 전혀 교육이 안 된 겁니다. 분명히 현금 지급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쓸 수 있으며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담당 직원이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뭘 생각을 했느냐. 이 크립토 카드라고 하는 시장성을 생각을 했어요. 시장성이 이렇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 흐름은 대세인데 어차피 카드로 가게 돼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성이 그만큼 넓다는 거죠. 자, 한국 메타 F그룹 담당 직원 연락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일반 회원들은요, 메타 S토큰을 구매할 때에 문의처가 상위 직급자에게 문의를 하시고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에이전시부터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지금 회사에서 폭을 넓히고 편리를 우리가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정책입니다.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주마 100만 마리 레이서 여러분, 대규모 새로운 속도의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영상이요. 메타페스티스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시청을 해보시겠습니다. 레이서 여러분, 새로운 속도의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메타페스티스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대규모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메타페스토스트 내 100만 마리의 모든 말이 완전히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말도 신경 써야 되고, 아이템 신경 써야 되고, 하드 신경 써야 되고. 새로운 세대의 전투만은 더욱 사실적이고 균형 잡히고 어떤 강력해졌습니다. 선택이 변경이 된다든지, 또 속도 이렇게 최적화, 스킬 확장, 스탯 방향이 전면 잡혀서 재설계까지 발표가 되면 우리가 빨리 그것을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이렇게 더 많아질 건데 넓은 폭을 자칫 잘못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메타페이스티스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주마와 함께 레이스를 지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이거는 경주마 100만 마리 업데이트에 대한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기수 탑승 기능 업데이트입니다. 이거는 사무실이나 센터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뭐 잘 되니까 그렇지만 개인이 이렇게 신규 기수 모델 공개. 이제 아시는 게 잘 한번 순서를 기억을 해두시고 기수 장착, 반복을 아셔야 돼요. 전체 절차, 전체 과정 요약, 8단계로 설명이 아이템 되어 있고요. 인벤토리 접속, 그래서 1단계, 말 등급에 2단계가 맞는 기수 단계 탑승권 단계에 선택, 어떻게 하라는 게 아주 자세하게 말 설명이 인벤토리 이동, 잘 돼 있습니다. 장착 버튼 클릭. 단계 1. 먼저 상단 메뉴에서 아이템 인벤토리로 이동하여 기수를 탑승시킬 아이템 말을 인벤토리로 선택합니다. 단계 2. 2단계는 선택한 말의 등급과 동일한 등급의 기수 탑승권을 아이템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단계 3. 확인을 누른 후 화면에 아이템 애플라이드가 표시되면 기수 탑승권 사용이 완료된 것입니다. 단계 4. 기수 탑승권을 선택한 후 말 인벤토리로 이동하여 해당 말을 다시 선택합니다. 단계 5. 기수 메뉴에서 말 등급과 동일한 기수를 선택해 주세요. 동일한 쪽으로 단계 6. 선택한 기수를 확인한 후 장착을 눌러 말의 기수를 탑승시켜 주세요. 단계 7. 기수를 해제하고 싶을 경우 말 인벤토리에서 해제 버튼을 누르면 기수가 인벤토리로 돌아갑니다. 단계 8. 기수 장착이 완료되면 말 모델에 기수가 표시되면 레이싱 및 채널방 이용이 가능합니다. 레이싱 및 채널방 이용이 가능해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잠깐 또 AI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AI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AI를 알아야 돼요. 우리 메타F도 결국은 AI가 적용이 되고 모든 기술들이 융복합적으로 다 적용이 되게 되면은 마지막 홀로그램까지 어떻게 바꿔질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AI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AI가 바꾸는 세상에서 지금 알아야 할 7가지 변화다 하는 이런 주제로 잠깐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AI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챗GPT로 촉발된 AI 혁명이라는 건 제도와 법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다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상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된다. 정부도, 우리 정부입니다. 100조 투자와 AI 미래 기획 수석실 신설 등으로 AI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다. 아주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지금 문명의 전환기에 서 있다. 굉장히 큰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변곡점이라는 건 뭔가 바꿔지는 거고 구부러지는 거잖아요. 일자리나 교육이나 콘텐츠, 정보 신뢰 등의
일상의 기반이 지금 AI로 인해서 확 바뀌고 있습니다. AI가요, 인간의 창의성까지 흉내를 내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AI를 말씀을 드릴 때에, 야, AI에서 AGI로, AGI에서 ASI로 이렇게 바꾸어진다, 변해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는 이런 걸 볼 때에 문명의 커다란 변곡점에 우리가 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AI 혁명 이미 삶 속에 들어왔다. 이게 미래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에요. 디지털 정부, 의료, 스포츠, CES 현장 등에서 AI는 이미 적극 활동 중입니다. AI는 기술의 혁신을 넘어서 사회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자, AI의 특이점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인간을 닮아가는 기계예요. 인간을 닮아가는 기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을 초월하는 기계로 바뀌어 갑니다. 감정이나 창의성이나 자의식을 지닌 AI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AI 감정이 있어요. 예? 눈물도 흘립니다. 웃기도 하고요. 자, 포스트 휴먼 시대에 직업과 가족, 인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필요해진다 그 말입니다. 자, 또한 AI는 양날의 검입니다. 가짜 뉴스, AI를 가지고 가짜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기능들이 나타나면은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고립과 소외, AI는 우리 삶을 편리하기도 해주지만은 동시에 위험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AI 시대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교육이 흔들리고 있어요. 일자리는 재편되며 세대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수록 인간 고유의 역량, 윤리적인 판단과 창의성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AI의 충격파 위에 올라탈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AI 충격파 위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누가요? 내가요. 기술은 도구일 뿐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이해와 선택을 하느냐다. 막연한 기대도 무조건적인 불안도 아닌 현실적 통찰과 전략을 가지고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챗GPT로 시작된 거대한 변화, 지금 상상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AI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정부도요, AI 정부실이 출범을 했습니다. 할 게 아니라 이미 출범을 했어요. 자, 행정안전부 소속인데 AI 정부실 산하 국과장급 인사도 다 이미 단행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자, 학교도요, AI 중점 학교를 지금 2,000개를 만든답니다. 전국적으로요. AI만을 중점으로 하는 학교예요. 대단하죠?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AI 중점 학교 확대에 본격 착수한다. 지정 학교가 지금 현재는 7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8년까지 2,000개를 더 만든다 하는 거예요. 자, 카이스트도요, 학부에 100명, 대학원생 200명 해서요, 규모가 AI 단과 대학이 신설이 돼가지고 내년에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자, 병원에 이제 AI가 진료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은요, AI가 의료진과 환자의 대화를 실시간 다 기록을 하고 요약을 하고 의무 기록까지 다 작성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는 AI가 의사하고 환자의 대화를 인식을 할 때 그 정확도를 보니까 96.1%예요. 또 문서로 요약을 하고 정리하는 데 보니까 정확도가 92.8%입니다. 점점 이거는 더 높아져 가죠. 자, 이거는 AI 신랑과 일본의 한 여성이 결혼한 결혼 사진입니다. 네. 점점 이렇게 AI가 파고 들어가요. 메타 F 그룹 사옥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그냥 말을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온통 말로 도배를 하는 이런 사옥도 만들어 줘요. 금방 만듭니다. 몇 초 안에. 메타 MC 사옥도 한번 만들어 봐라 하니까 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야, 저도 한번 그래서 나도 내가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하니까 또 만들어요. 말 옆에서 내가 색소폰을 연주하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또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편리해져 가요. 이렇게 좋아져 갑니다. 그러면 점점 발전해 간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흥미도 없고 어렵게 생각이 되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또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가 잘 아셔야 합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지금 메타F 사업 설명을 들을 때에 마음에 쉽게 와닿게 됩니다. 처음 듣는 분들이요. 그리고 비전이나 정책에 있어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좀. 이거는 기술적인 세계고요. 과학의 세계입니다. 아직도 메타F에 대해서 기대 반, 걱정 반이십니까? 그분들은 아직도 이 메타F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줌 강의 시간이 1시간 한정된 시간이라 제가 요약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반복해서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계속 듣게 되면은요,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눈이 떠져요. 그리고 점점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사람들의 움직임도 알게 되고 돈의 흐름이 보여야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내 위치를 알게 돼요. 돈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 알아야 그 돈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그 돈을 내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나도 스능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흐름을 알아야 돼요. 트렌드.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디로 모여지는가, 어디로 지금 막 휩쓸려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내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6년도 트렌드 예측에서요. 단연 1순위가 AI가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어요. 자, 지금 이런 시대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의 강의의 핵심은 첫째는 메타버스에 대해 쉽게 요약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둘째는 NFT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셋째는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AI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은 자,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디지털 공간을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상세계 안에서 회의도 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심지어 땅 투기도 합니다. 기성세대들에겐 아직 낯설지만 10대 청소년들에겐 이미 현실만큼이나 익숙한 공간이 됐는데요. 메타버스의 세계를 오혜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금 뭐 현 세계에도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인기 그룹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진짜 멤버들이 아니라 멤버들과 닮은 아바타들이 춤을 춥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출시한 곳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입니다. 팬사인회도 이 가상 세계에서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4,300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사인 받기. 제니. 오. 아, 귀엽다. 너무 좋네요. 그쵸? 신기하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입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공간에 만든 또 다른 세계입니다. 20년 전 싸이월드도 일종의 메타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이 더 발전해 점점 실제 세계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은 코로나19 때문에 졸업식에 모일 수 없게 되자 가상의 게임 공간에 캠퍼스를 만들어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순천향대학교가 메타버스 속에서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은서, 나는 순천향대학교에 입학하여 훌륭한 지성인으로 성장할 것을 2,527명의 신입생을 대표하여 선서합니다. 사무공간을 메타버스 안에 꾸민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최근 서울 강남에 있던 사옥을 없애고 대신 메타버스 속에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은 가상 공간으로 출근하고 회의도 여기서 합니다. 출근을 하면은 제 자리로 이제 이동을 하면 되거든요. 제 자리에 있는 팀원들과 같이 이제 온라인 커넥트가 됩니다.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면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나 거기서 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회의실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된다든지 그런 시간적으로나 물리적 이동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메타버스가 이렇게 현실 세계를 조금씩 대체하면서 기업들도 앞다퉈 메타버스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속 명품 브랜드 매장을 들어가 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실제 매장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피렌체에 갈 수는 없지만 메타버스에서라면 가능합니다.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370만 원짜리 가방은 5천 원, 800만 원짜리 재킷과 원피스는 7천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특히 많이 이용하는 건 10대들입니다. 미래 고객인 10대들을 잡기 위해 기업들도 메타버스에 매장을 열고 있습니다. 푸마, 디즈니, 여기까지 나이키. 끊겠습니다. 여기까지 끊고요. 자, 메타버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용어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죠. 메타버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현실 세계를 초월한 가상의 세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할 때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1992년도 자, 한 SF 소설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소설로 쓴 거예요, 소설. 그런데 그 소설이 지금은 현실이 되고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자, 메타버스를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은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해서 공존하는 더 확장된 초월적인 세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에 2030년을 놓고 보면은 5천억 달러예요. 시장 규모가요. 엄청나지요? 자, 이런 곡선을 지금 긋게 된다는 겁니다. 시장성이요. 단순히 지금 메타버스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메타 F 사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NFT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한 4가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FT가 뭐냐? 첫째는 유일성입니다. 유일한 거예요. 각 NFT는 각각 고유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이 2개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뿐입니다. 메타 F그룹의 NFT 경주마도요. 내가 소유한 말은 그 말 한 마리뿐입니다. 같은 말이 지구상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 고유 아이디가 다 달라요. 등기 번호가 있듯이 고유 번호가 아이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소유주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또 어디서 어디로 왔는지 경로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NFT 경주말 한 마리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말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림이 아니고 이미지가 아니다. 사진이 아니다. 그냥 로봇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말은 절대 도둑질을 못합니다.
훔쳐갈 수가 없어요. 자, 둘째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NFT는 소유권과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의해서 제네시스 블록부터 영구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블록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기록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증명입니다. 뭐 미술품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에 이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네 번째는 희소성 유지입니다. 한정 발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집 가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NFT 경주마는 100만 마리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현재 사실은 80만 마리입니다. 이 80만 마리가 많은 것 같죠? 이제 더 숫자는 줄어지게 됩니다. 그럼 점점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지금 현재 말 가격만 보시면 안 돼요. 이 말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될 것인가. 왜요? NFT 말이라니까요. NFT 말이요. 자, 전 세계에서 내가 가진 말은 나 혼자 가지고 있다. 예? 아파트는 우리가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막 찍어내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 NFT 경주말은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브리딩을 통해서 교배와 번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말이에요. 다 족보가 있습니다. 자, AI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업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37분이 지나가는데요. 자, 메타F 사업은 몇 가지만 바로 하시면 됩니다. 예, 몇 가지냐? 한 5, 6가지만 바로 하시면 돼요. 첫째는 이 회사에 대해서 메타F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는 것만 바로 하시면 됩니다. 게임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 회사는 게임 회사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다른 어떤 물류 회사라든지 다른 회사들하고는 뭔가 차별성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NFT 경주마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경주마가 이게 어떤 경주마인가?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이 말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토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토큰의 종류가 어떤 토큰들이 있는가? 또 그 토큰의 기능과 그 토큰의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메타F 회장님이 자꾸 그러죠. 안 망합니다. 예? 안 망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메타F 망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메타F를 할 때 망할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그걸 알으셔야 돼요. 이 회사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만 딱 종합해 보면은 답이 나와요. 자, 네 번째는 크립토 카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카드 발행하고 카드 등록하고 카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 가까운 원주의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가서 어제 결제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마트에서는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카드를 2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는 우리 메타 MCC 크립토 카드, 하나는 제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그래서 이 카드가 결제가 되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카드를 주면서 이 카드로 결제를 해 주십시오. 결제가 됩니까? 그랬더니 예, 잘 되는데요? 아무 이상 없이 잘 되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 이 카드에다가 계속 충전될 수 있고 이 카드를 내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메타F에서 계속 USDT가 쌓이고 수입이 되면은 충전해서 계속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재밌잖아요. 자,
마지막 6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필리핀이나 해외 투자 플랜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인가? 거기에 투자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될 것인가? 언제까지 가능하는가? 예, 다른 사람 따라 하지 말고요. 내게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자꾸 줄여야 되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요. 저도 사실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도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나고 나니까는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내가 착오였구나. 자,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뭐죠? 먼저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시작한 사람, 먼저 직급간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자, 직급이 있습니다. 직급에 대해서도 바로 알면은 끝입니다. 돈만 벌려고 한다면 여러분 메타 F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벌 수 있는 것이 메타 F만이겠어요? 그러나 메타 F를 왜 해야 되는지, 이 메타 F 사업이, 이 비즈니스가 다른 비즈니스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좀 분별할 줄 알고 선택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뛰어들면은 나중에 자꾸 이거 왜 이러느냐,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느냐, 자꾸 궁금증만 더해지고 문제만 더해져요.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 메타F 그룹 기업 이념을 보면은요, 인류의 꿈을 메타버스 안에서 실현해 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그룹명은 메타F 그룹이에요. 언제 보아도 로고가 멋지게 디자인되었고, 또 이 기업 이념도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갖게 하는 그런 기업 이념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기업 이념을 가지고 메타F 그룹은 게임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게임 회사로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F는 NFT 경주마 게임 회사입니다. P2E 게임이에요. P2E 경마 게임은 블록체인 기반의 NFT와 메타버스가 결합이 된 게임을 하면서 실제 나에게 수익이 가능한 게임이에요. 게임을 즐기면서 내가 수입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자, 여기에 이제 AI, AR, VR, 홀로그램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회장님 말씀하잖아요. 말을 불러내고 말과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고 말과 대화도 하고 참 이렇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면은 글쎄요. 굉장히 궁금증만 더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술의 집약체가 다 메타F 경주마에, NFT 경주마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타F 그룹을 누가 만들었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만든 사람이 있는데 메타F 그룹, NFT 경마 게임을 기획을 하고 개발하고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강한철 회장님. 이분이 창업자십니다. 경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서울지방경찰청에 16년간 근무하셨고 야후코리아 법무팀장으로도 근무를 하셨고 메가드림즈라고 하는 게임 회사를 설립해서 경영을 해보셨고 거기서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JM마이닉이라고 하는 코인 채굴 회사도 설립을 해서 경영해 보셨고 현재는 아시아 블록체인 협회 부회장님이십니다. 또 메타 F그룹의 회장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자, 이분인데 이 회장님을 보면은 게임에 대한 창의력과요, 그 다음에 자본력, 또 쌓아온 지금까지 풍부한 경험이 아주 많아요. 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열정과 집념으로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장님 생각은 그러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있어도, 필리핀에 가 계셔도, 베트남에 가 계셔도, 라오스에 가 계셔도 항상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전 세계를 바라보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시야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게임의 전문가입니다. 블록체인 전문가예요. 메타버스 NFT 전문가십니다. 많은 전문가들에게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만들었습니다. 자,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을 했죠.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가고요. 자, 현재 자회사가 지금 이제 한국의 메타F 그룹이 모회사지요. 자회사가 지금 10여 개의 해외 독립법인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회장님이 지금 동남아 출장을 가신 것도 이 해외에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는 독립법인들을 다 회장님 명의로 이거를 명의 변경을 하시기 위해서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IT 업계 삼성전자라고 불릴 정도예요. 제가 여직원을 한번 만났을 때 그 여직원이 그래요. 자기 남편이 그러더래요. 자기 남편은 삼성전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에게 하는 말이 거기 근무 잘하라고 잘리지 않도록. 왜냐? 내가 근무하는 삼성보다도 더 좋은 회사라고 그러더랍니다.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네. 자, 게임 산업의 성장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러한 곡선을 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매년 38.31%예요. 대단한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죠.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우리 대학들도요. 90여 학교에 게임 학과가 신설이 돼 있어요. 자, 베트남 본사의 개발팀들입니다. 전부 젊은 사람들로 구성이 됐어요. MZ 세대들이죠. 이 사람들은 우리와 조금 다른 게 어려서부터 디지털 기술, 인터넷, 스마트폰에 아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능숙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메타F 그룹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트남 정부의 4차 산업 전문위원인데요. 베트남이에요. 4차 산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 전문위원을 선정을 했는데 9명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강한철 회장님이 한 분이 외국인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자, 개발팀들 세계에 정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개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게임 엔진 서버가 중요하죠. 자, 메인 서버는요. 아마존 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보조 서버는 구글 클라우드 서버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서버에 대해서, 전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자, 메타F 그룹 조직을 보면은 많은 자회사들, 해외 법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지금 수익이 나오는, 현재 지금 수익이 창출하는 그러한 법인도 있고 또 준비하는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이 법인들이 다 수익 창출을 하는 그런 법인으로 바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메타 AC라는 이 자회사하고 그 다음에 메타 MCC 카드 회사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메타 AC는 지금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 창출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레이싱 머신기가 12월까지 필리핀에 입점이 끝나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필리핀에 끝나게 되면은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 다음은 마카오로 또 그 다음에는 미국의 라스베가스로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폭이 얼마나 넓어지는가. 이제는 글로벌로 가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를 향해서 메타 F의 그 로고 마냥 그렇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머신기입니다. 경마 게임 배팅 머신기. 너무 잘 만들어져서 아주 인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특허품이죠. 자, 유명 호텔 카지노에 이렇게 들어가요. 호텔에 들어가도 양 사이드가 아닌 중앙 센터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자, 메타 MCC으로 크립토 비자 카드를 직접 발행하는 기업입니다. 이 크립토 비자 카드라고 하는 건요, 이제 흐름의 대세예요, 이것도요. 이제 이게 바뀝니다. 저도 크립토 카드를 받아서 등록을 마치고 지금 제가 사용을 해보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JDB 은행 보안 검토인데요. 그것만 끝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수령하시고 6자리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를 메모를 해 놓으시는 게 좋고 또 잊어버려도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게 현금 인출기에서요. 사용할 때 이 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해요. 반드시 메모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계 최초 크립토 비자 카드라고 되어 있죠. 전 세계 250여 국가에서요. 1억 5천만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제는 공항에서 환전해 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이 카드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모든 거 결제 가능하지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화폐로 내가 현금을 인출하려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현금 인출기에 가서 인출하면 됩니다. 카드 하나면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암호화폐를 다 USDT로 해서 이 카드에 담을 수 있다. 자, 한도가 있느냐? 한도가 없답니다. 네. 어마어마한 카드예요. 어마어마한 카드. 자, 이 카드를 신청을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카드를 발급 받으시는 분들은 등록을 하셔서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써보셔야 이 카드의 매력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 크립토 카드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 카드의 특징은 우선 먼저 생각할 게 초하이엔드 기술입니다. 초하이엔드 기술이요. 자, 첫째는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 충전이 가능하다. 한도가 없어요. 두 번째는 전 세계 모든 비자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전 세계 모든 ATM기에서 그 나라 법정 화폐로 인출이 가능하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이 카드만 쓰면은 굉장히 좋겠죠. 자, 네 번째는 KYC, OTP 2단계 인증으로 해서 안전성과 보안성이 보장이 된다. 다섯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거래 내용 및 잔혹 조회가 가능하다. 자, 여섯 번째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현금처럼 내가 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USDT, 스테이블 코인이죠. 자, 이걸로 충전을 하면은 자동으로 USDT로 전환이 됩니다. 거래소를 내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조그만 카드 하나가 거래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크립토 카드가 대세예요. 이제는 이게 바꾸어 갑니다. 점점 바꾸어 갈 때 우리는 이 카드로 바꾸라고 홍보하면 되잖아요. 본사에서 이제 선릉역, 역삼역, 삼성역 이런 데서 전단지, 조금 구시대적인 거지만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홍보해가지고
우리 메타F 그룹 사무실에 와서 강의를 듣고 이 카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55분이 됐는데요. 앞에서 조금 AI하고 이런 게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메타 F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시고 꿈의 날개를 한번 활짝 펴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